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세계는 지금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 이후 가자지구를 넘어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라크까지 분쟁이 확대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중동 각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동 국가들은 가장 먼저 하늘을 지배할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공군의 현대화를 목표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세계 최강급의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4세대 전투기 중 최고로 평가받는 F-15 계열 230여 대, 유로파이터 타입은 71대, 토네이도 80여 대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기체를 대체하기 위해 300대 이상을 새롭게 도입하는 대규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에는 미국 보잉의 F-15EX,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입은, 프랑스 다서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수호이 75, 중국의 J-35와 J-10C, 튀르키예의 칸, 그리고 대한민국의 KF-2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KF-21은 사우디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기의 국산화 가능성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KF-21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은 높은 성능을 갖춘 4.5세대급 전투기로 차세대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작전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KF-21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개발 및 현지 생산이 가능해 무기 국산화 전략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미국의 F-35A가 최첨단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우디의 최신 전투기를 판매하는 데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특히 F-35A는 모든 기체가 표준화된 형태로 생산되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사우디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신형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KF-21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4.5 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2028년부터 개발될 블록2 모델은 라팔, 유로파이터, F-15EX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3 버전, 즉 KF-21EX가 추가 개발되면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되며 내부 무장창이 탑재되고 데이터 융합 능력이 극대화될 예정입니다. 사우디가 KF-21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오일머니를 통해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미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며 사우디까지 가세한다면 KF-21 프로젝트는 글로벌 전투기 개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떠오르는 개발 요소는 바로 엔진입니다. 한국은 국산 항공 엔진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고의 기동력과 낮은 탐지 가능성을 갖춘 KF-21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타 기체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KF-21의 생산 물량과 계약 규모가 확정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대의 계약 규모는 총 1조 9,610억 원,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하는 F-414 엔진 5,562억 원, 하나시스템의 A사 레이더 1,1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생산 비용은 2조 6,272억 원입니다. 이를 20대로 나누면 기체 한 대당 약 1,300억 원 수준입니다. 경쟁 모델로 거론되는 프랑스의 라팔은 한 대당 약 1,500억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200억 원가량 저렴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1,000억 원 안팎의 가격을 맞추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었는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당 1,300억 원이라는 계산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양산 과정에서는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는데
이는 개발 단계에서 카이가 자체 부담했던 분담금 일부를 군이 되돌려주는 일종의 환급 개념입니다. 분담금을 완납한 이후 추가 생산분부터는 군이 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이가 계약금에서 업체 투자 개발비를 제외하면 KF-21 20대의 가격은 1조 5,53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엔진과 A사 레이더를 제외하면 카이가 순수 제작하는 KF-21 한 대의 가격은 776억 원대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엔진과 레이더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당 가격은 950억 원 수준으로 형성되죠. 이 경우 경쟁 기종 대비 최소 5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까지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용 시 발생하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KF-21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높은 비용 대비 효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가 전투기의 개발부터 배치, 운용 및 유지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어 유지 비용이 낮으며 국산 전투기기의 부품 수급이 원활합니다. 특히 약 7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인해 엔진과 일부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가 이미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즉, 기체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신속하게 부품을 조달하여 수리할 수 있죠. 실제로 동급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입은 라팔, F-16 바이퍼, FA-28EF 슈퍼 호넷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위크 및 디펜스 뉴스, 에어스페이스 포스 매거진 등에 따르면 F-16 바이퍼는 1000억 원, F-15EX는 1487억 원, 유로파이터는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KF-21은 가장 최신의 항공전자 장비, 고성능 레이더, 비행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와 더피탐 설계를 채택하여 스텔스 성능 확장성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허위 과장된 사업, 즉 사기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2024년 2월 첫 번째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터키 전투기였지만 두 번째 시제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믿었던 터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지연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국 내 네티즌들조차 이번 사업을 단순한 정치적 쇼맨십으로 평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 2023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내세운 비현실적인 일정 역시 이러한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2023년은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심지어 복좌형 시제기까지 포함하여 거의 한 달에 한 대씩 제작되며 성공적으로 개발과 양산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KF-21에 대한 해외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고려 중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KF-21과 러시아의 수호이-57을 최종 후보로 두고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수호이-57을 선택할 경우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조나 밀리터리는 말레이시아가 KF-21과 수호이-57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무기 체계로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량 생산에도 실패했으며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2010년 1월 첫 프로토타입 비행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작전 배치가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서방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가 수호이-57을 도입하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현재 러시아제 수호이 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급망 문제로 인해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KF-21 보라매는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가 소련제 전투기를 압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85년에 40년 후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가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경쟁에서 밀어내고 있다 라고 말했더라면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공엔진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국산 항공엔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이는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며 한국이 항공기 엔진 개발의 주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투기뿐만 아니라 항공엔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자주국방을 향한 위대한 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항공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죠. 주관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항공엔진의 국산화에 나섰는데, 한화는 KF-21에 장착되는 G사의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익숙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스터빈 엔진 분야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이자 세계적으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의 국산화에 성공했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하여 고온의 가스를 생성한 뒤 이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 섭씨 1500도를 초과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항공용 및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이 변형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은 항공용 터빈이 지상뿐만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 급격한 속도 변화를 겪기 때문에 블레이드 크기는 작지만 기술적으로 더욱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특수 소재를 다룬 경험이 풍부해 충분히 도전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은 항공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의 녹는 점을 초과하는 혹독한 조건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고도의 냉각 설계와 첨단 소재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의 고온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연소기 및 터빈 설계 기술과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는 상당히 뛰어난 성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조차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의 TIT 기술 개발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이 1600켈빈 환경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담당하고 나머지 600도는 냉각 및 코팅 기술이 맡게 됩니다. 터빈은 회전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극도의 피로에도 견뎌야 하며 정밀한 형상 제작과 냉각을 위한 홀 가공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두산은 국내 최대 규모인 200대 이상의 고온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년째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빈 입구 온도 1680도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터빈 인렛 템퍼러처 TIT는 가스터빈 엔진의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이며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도 두산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하여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회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레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과 한화의 생산 역량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국형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산 부문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한화와 두산의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군용 제트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점도 약 20년 전으로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T-50 고등훈련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제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수십 년을 투자했지만 대한민국은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항공 엔진 기술은 그 어떤 국가도 공유하지 않는 최상위 기밀로 취급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달리 모든 무기 체계를 첨단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능 및 핵심 장비 탑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 실전기체의 완성형이 가시권에 들어가자 세계에서는 다시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 국제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최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단계를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더해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은 곧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미래 방위계획 동향을 언급할 때 현무5 미사일의 개발 사안을 포함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었던 발언이죠.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 CSIS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통과시키거나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에 비해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보다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되었는데요. 한화에어로 측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협력하여 터득한 기술인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국산 램제트 엔진의 지상시험 전 램제트 엔진 개발에 관하여 영국과 협력을 한 것이죠. 미국 측 기업은 한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을 다소 꺼려하는 분위기였으며 한국과의 기술적 협력을 거부했던 결정적 원인은 기존 F414 미국산 엔진과 부품을 추가적으로 납품하여 이득을 보기 위해서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램제트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낼수록 KF-21 전투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엔진기 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거나 아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반면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엔진 개발에 관하여 한화에어로와의 협력에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램제트 엔진에 특화되어 있는 엔진의 애프터버너 기능 개발에 영국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KF-21 전투기가 국산 램제트 엔진을 장착했을 때 초음속 이륙과 슈퍼크루징 비행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국산 램제트 엔진을 시험 이전 한화에어로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도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램제트 엔진 실증 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국산 엔진 비행 시험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통한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만의 독자적인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전투기인 FC-31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해대고 있지만 그보다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외관에 한국산 제트 엔진까지 갖추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한국산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개발 과정이 공개될 때마다 중국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한국산 엔진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중 분명 결함이 생길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아직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늘상 있는 중국의 조롱을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엔진의 시험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의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램제트 엔진 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램제트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와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 초반까지 램제트 엔진을 모두 국산화시켜 우리의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할 셈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관계자는 엔진과 무장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산화를 완료하였고 대부분의 부품은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국산화율을 올리다 보면 결국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 역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전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 하늘을 수호하는 공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의 실전기체를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